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보는 문관현의 통일 열차, 외교 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한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병력 화기 철수 작업 모두 끝났고요. 사실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의 풍경이 지금 어떨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손에 무기도 없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남측과 북측의 이제 경비 인력들이 사실상 무장을 해제한 상태에서 경계 업무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개인의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벼운 무장, 권총 정도를 휴대하도록 허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모든 군인들이 권총도 허용하지 않은 채 결국은 판문점에서 경비를 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이제는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판문점 비무장이 갖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 통일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점, 선, 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가 점을 찍어서 시작을 하면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예. 또 선들이 모이다 보면 면이 되는 것처럼 판문점이라는 한반도의 특정한 지역에서 비무장화가 시작이 되고 이러한 그 비무장화 결국은 DMZ라는 하나의 선을 따라서 방금 전에도 이제 속보에 나왔지만 11개 GP를 또 예. 철수하고 무장을 또 화기를 또 빼낸다면은 하나의 어떤 비무장이 또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반도 전체 이 면에 이런 평화가 구축되는 이런 작업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바로 판문점의 비무장화.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무장 상태의 경계 근무가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무장화는 시작이 됐고 이제 정말 완전히 비무장화가 이뤄졌는지 공동으로 검증도 한다고 하는데 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어제까지 판문점 일대에 있는 남측 그리고 북측의 초소를 모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소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도 대부분 가지고 양측으로 이제 돌아간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 무기의 어떤 철수 문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한, 북한, 유엔사 이 3자가 공동으로 상호 지역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무기가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이런 초소들이 대부분 철거가 됐는지에 대한 상호 간의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상호가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에 도달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공동경비구역 안에는 이제는 진짜 비무장화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민간인들의 자유왕래 이런 그 향후 절차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오늘과 내일 이런 상호 검증 작업이 얼마나 성공할지가 굉장히 비무장지대의 어떤 그 우리 평화지대화에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의 이 화해 모드를 정말 저는 몸으로 좀 느끼는 게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JSA를 한번 비무장화가 되면 놀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생각 저희는 그동안 하지는 못했잖아요. 한마디로 언제부터 저희가 그곳을 갈 수 있는 겁니까? 민간인 입장으로.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 비무장지대 현재는 가장 남북이 첨예하게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데요. 예. 이곳에는 민간인이 현재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해서도 안 되는데요. 이곳에 과연 민간인들이 평화롭게 관광차, 가족들과 함께 가려면은 현재 산저에 있는 여러 가지 무장을 갖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과 내일의 상호 검증 작업이 완성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비무장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은 판문점 양측 지역 그러니까 북측으로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통하는 길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72시간 다리 입구에 남측 초소를 둬서 예. 남측에서 돌발적으로 민간인 또는 군인들이 북측으로 망명을 하거나 또 이런 경우 월북을 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요. 거꾸로 남쪽으로도 판문점 입구에 또 북측 초소를 비무장 상태에서 설치를 하고 북한 군인이 또 경계를 섬으로써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가 완비가 된다면은 예. 빠르면은 다음 달 초부터 11월 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맞다. 이제 10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11월 초부터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일반 민간인들이
또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가족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오는 거를 현재 정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좀 가봐야 되겠네요. 저기는 좀 이런 것보다는 더 춥죠. 따뜻하게 입고 가면 되나요? 파주가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날씨가 지금 궁금해요. 칼바람인데요, 거기가. 맞습니다. 그 서부전선 그러니까 판문점이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장담면 일대는 서부전선 개활지대거든요. 예.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북풍이 불어올 경우에 대부분 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철에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가기에는 아직 겨울철에는 좀 권장할 만한 장소는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가야겠네요. 네, 지금 물리적으로는 날씨적으로는 이러한 그 추위가 오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한반도의 봄이 왔고 또 화해 무드가 또 따뜻한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겨울에라도 눈 내린 또 판문점에 가서 이러한 남북이 또 손을 잡고 새로운 평화를 향해서 걸어가는 뜨거운 현장을 또 보고도 싶습니다. 보고 오시면 꼭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남북 군사 당국이 장성급 회담을 열었는데 이게 9.19 평양선언 이후에 처음이라 좀 이야기할 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들 오갔나요? 네, 지금 오늘 오전부터 김도균 소장이 이끄는 우리 측 대표와 예. 북한에서는 안익산 중장이 이끄는 또 북측 대표들이 모여서 오전에 이제 전체 회의를 했었는데요. 예. 전체 전체 회의가 11시 한 15분 정도에 끝났는데 대부분 그 회담의 결과는 이 전체 회의 분위기를 보면 또는 그 대표들의 모두 발언을 보면은 오늘 회담이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발언이 좋았고요. 굉장히 어떤 그 화해 또는 상징적인 이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의 공동 경비 구역의 첫날 비무장이 된 날 남측과 북측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지금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은 남북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11곳 이상의 지피를 또 철거하기로 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향후에도 지난 그 9월 19일 날 당시에 이제 그 북한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군사적인 부분에 합의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그리고 또 이런 비무장화 여러 가지 작업들이 과거에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남북 간의 장성급 회담은 이러한 서로 간의 사업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를 했는데 지금 준비했던 작업들은 서로가 상호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군사 협의에 있어서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 NLL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남북 간에는 지난 1991년도에 합의를 했고 92년부터 발효가 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습니다. 네.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남북 간의 모든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당시에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 기본 합의서야말로 남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합의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정작 이 군사 공동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실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결국은 이런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요. 네. 이러한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군사 공동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장성급 회담이나 군사적 실무 회담을 통해서 네. 우리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에 필요한 군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향후에는 군사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그 양측의 정부의 권위나 또는 여러 가지 권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부여를 해서 풀어나갈 걸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서해의 또 공동 어로구역 같은 예. 이런 현안들이 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 그러한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 공동 군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은 오늘의 만약에 이런 그 장성급 회담에서
공동군사위원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가장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빨리 구성을 해야겠네요, 지금. 네,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추진하는데 이게 개성공단 가동이 도대체 언제 중단됐나요? 정말 오랜만이라서 좀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2016년 2월에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하고 당시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3개 기업들이 마치 피난을 떠나듯이 자동차에다가 물건들을 싣고 나오는 현장을 지켜봤었는데요. 네. 다시 이제 우리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평화 정착에 대한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현재 군사적인 분야부터 정치적인 분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제 분야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꼽자면은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가 가장 먼저 물꼬를 트여서 경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그 짐을 놔두고 나온 상품과 재료를 놔두고 나온 기업인들은 언제 개성공단 자기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6차례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네.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을 해서 약간 좀 기다려달라는 입장으로 대부분 반려를 시켜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달 만에 약 150개 정도 기업의 대표들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CU라든가 편의점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관련 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개성공단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이 기업인들이 자신의 공장 일터를 가서 방문을 해보고 가동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에 있는 이런 사업장을 돌려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이 정부에 신청을 하고 정부가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현재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예. 개성공단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부터 성사가 됨으로써 순차적으로 정부가 이런 기업인들의 어떤 희망 사항을 모아서 이런 공단 가동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던 날이 아마 설 연휴 기억하실 겁니다. 설 연휴에 깜짝 놀라서 저 근무였는데 예. 그때 현장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 얘기 좀 해보시죠. 미국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방북을 한다는 건 뭔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한다면 대북 제재에는 조금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조금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남북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교류 협력 부분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정치적인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속도감을 내려고 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인데요. 예. 이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그동안에 남한의 자본 그리고 북한의 토지, 노동력을 동원해서 가장 이뤄낸 성과 중에 성과라고 하면은 예.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계속 운영이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또 비극적인 현실인데 예. 하루빨리 돌리고 싶은 것은 남한 기업인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인 것은 분명하고요. 미국의 입장은 이런 한반도에 근본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가져왔던 것은 북한에서 핵 개발을 했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협적인 존재로 나선 데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개성공단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내려놓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나 또는 이제 유엔 안보리 이런 그 제재들이 풀리지가 않는다면은 개성공단 자체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여론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아직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이런 성과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국무부 차원에서는 북한 측에 접촉을 유지를 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이런 자세를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 다음에 열릴 2차 회담까지도 현재 개최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연내는 좀 불가능하고 내년으로까지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나오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제재의 고삐를 풀어줄 가능성은 현재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가장 먼저 이런 미국이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
또는 동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상당히 미국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어서 먼저 남북 간의 문제를 풀기 전에는 한미 간에도 여러 넘어야 될 장벽들이 또는 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재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재가동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 기업인들이 방북하는 것 자체도 지금 미국은 좀 탐탁지 않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는 지금 다음 주 이르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건가요?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공단 재개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통일부에서도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었는데요. 만약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장 현장을 방문을 하면은 이게 공단 재개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이 기업인들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현장을 가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업인들의 그런 희망 사항을 받아들여서 방북의 여부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 재개 여부하고는 아직은 서로 연관 짓기에는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재개 여부도 기업인들 스스로가 현장에 가서 그동안에 가동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이나 기계들이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또 본인들이 또 판단을 내려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인들이 가는 거는 결국은 본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나 또는 민원 사항을 넣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나 또는 북한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단 재개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관현의 통일열차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